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로봇 청소기 위에 로봇 청소기와 함께 연동되는 판을 만들고 당신이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 얹을 수 있는 재밌는 로봇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키입니다. 여러분, CS2025 기간 내내 사람들의 관심을 전년에 비해서 유독 많이 받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의 이름은 베네시안 엑스포인데요. 이 베네시안 엑스포에는 특히 스마트홈과 스마트 헬스라고 하는 두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거 전시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 분야는 AI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발전의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영역이기도 해요. 근데 미리 스포일러지만은 제가 이거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일단 중국이랑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미래를 놓고 다투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편이거든요. 자, 그럼 왜 대체 사람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홈과 헬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의 가전기업이자 기술기업을 알 수 있는 삼성의 스마트홈 시험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대략적인 컨셉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가장 건강을 신경 쓰고 싶지만 신경 쓰지 못하는 환경 중 하나가 바로 잠잘 때거든요. 잠잘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관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사람의 수면 사이클을 비롯한 건강 관리를 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이 부스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먼저 설명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태블릿을 보니까 나의 건강 상태가 지금 좋기는 다 좋다라고 하는데 너 지금 코골이를 좀 하는 것 같아. 너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밤에 잠잘 때 이번에는 좀 수면 모드로 좀 바꿔보는 거 어때? 라고 권유를 하고 이거를 켜게 되면 불을 끄고 옆에 굉장히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을 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침대가 살짝 올라오죠. 이게 사람이 잠을 잘 때 머리가 살짝 높게 있어야 코골이를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도 내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좋지? 하고 보니까 야, 너 아무래도 한번 수면 무호흡증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갤럭시 워치의 수면 무호흡 측정 기능을 한번 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켜고 다시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야, 이럴 수가, 세상에나. 결국에는 내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자동으로 이제는 원격 진료를 해주겠다, 닥터랑 좀 예약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예약을 잡아줍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저는 수면무호흡증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 TV 위에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평상시에 몸을 대체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 게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 보통 몸을 굉장히 정갈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환자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며칠 전만 그렇게 행동하고 그 전에는 진짜 개판으로 살거든요. 마치 저처럼.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잠깐 한 번 병원 가서 혈압 재는 거 말고 평상시에 혈압을 재는 거 얼마나 나왔는지, 혹은 내가 평상시에 뭘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걸 알아야만 의사님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삼성 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갤럭시 워치가 내 현재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께 내 평상시의 건강 추이를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큰일이야. 하루에 5,000 걸으면 안 걷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대로 부족해요. 정말로 이 사람의 환자 상태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 혈압계 있죠. 실제 혈압 좀 재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의 상태, 현재 상태까지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중요한 건 혈압계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 헬스 내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홈 내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정보를 그대로 의사 선생님께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두 개예요. 당신 살쪘어. 그리고 당신 수면 무호흡증이야. 살을 빼기 위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당신 수면 무호흡증도 고쳐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겠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걸 지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킬 때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먹질 말아야 돼. 그래서 안 먹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결국에는 침실과 거실의 시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방에까지 이동을 해서 실제로 얘가 뭘 어떻게 먹는지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삼성은 그 부분까지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 삼성한테는 냉장고가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야채를 먹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브로콜리랑 여기 보이는 아스파라거스를 꺼내서 요리를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평상시 나라면 절대 하지 않으시긴 한데 이렇게 꺼내면 봐봐, 사라졌지? 이 인식을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 더 꺼내볼게 하면 야, 씨, 대박이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개를 꺼놨어요. 그럼 요리를 치면은 얘를 들고 가서 옆에 아주 작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이거를 넣고 요리를 하면은 요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리를 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리가 실제로 칼로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칼로리가 얼마나 나오는 걸 내가 먹었는지 나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올바르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이 모든 삼성 스마트홈 시나리오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은 이걸 왜 보여줬냐?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스마트홈과 디지털 헬스가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굉장히 의미심장한 데모를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따로처럼 보였던 두 개의 기술 파트가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순간 하나의 강력하고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기에 엄청나게 걸린 거대한 시장에 진출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홈과 디지털 헬스 분야는 진짜 거의 미개척지에 가까워요.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이 시장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메인 플레이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잠깐 보였던 삼성의 예시도 그렇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시장의 메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업의 크기가 크냐 혹은 작냐, 그리고 그 기업이 중국 기업이냐 혹은 한국 기업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 두 개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 하나, 좀 눈에 띄는 우리나라 기업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여러분 많이 아는 브랜드죠. 로봇 청소기 세계 1위 브랜드 로보락의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는 부스입니다. 여러분이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로보락의 CES 제품 중에서 가장 신기한 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청소기 안에서 팔이 나와서 양말 같은 거를 집어갖고 바구니에 놓는 그 데모 장면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관계자랑 얘기해보니까 그것 말고도 로보락의 기술력이 굉장히 무서운 수준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로봇 팔 같은 경우에 최대 180여 개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180여 개의 사물들을 각각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각각 정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신발은 신발장에, 양말은 빨래통에, 전선은 전선을 담는 보관함에 집어서 이동을 해줘 라는 거를 하나하나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보락의 물체 인식 능력과 그 물체를 인식해서 그 물체를 원하는 곳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재밌는 게 저 뒤에 가면은 스위치봇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 스위치봇이라고 해서 중국의 IoT 기업인데 어떤 개념을 선보이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로봇 청소기 위에 로봇 공기청소기와 함께 연동되는 판을 만들고 당신이 원하는 거 어떤 것이든 얹을 수 있는 재밌는 로봇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이게 공기청정기지만 공기청정기 말고 여기에 뭐 저기 나와 있는 예시 중에는 아이패드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뭐 심지어 청소기 같은 것도 얹어서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를 부르면 얘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스위치 보사 공기청정기 좀 들고 와 하면은 얘가 이렇게 들고 오는 시스템인 거죠. 이 친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집안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갖고 정확히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랄까 영리하고 기발한 발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쪽에서도 인정한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로봇 청소기 옆에 바퀴를 단 쟁반 하나 올려놓은 시스템에 거의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높이 올라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턱이 있으면 턱을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다만 평평한 곳에서 나한테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별거 아닌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확실히 우리나라의 기업들과는 다르게 IoT와 스마트홈의 가장 말단의 부분에서 끊임없이 중국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중국 기업을 되게 열심히 칭찬하는 것 같이 보일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사실이고 인정을 해야겠죠. 이런 기업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확실히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스마트홈, IoT를 벗어나서 헬스 영역으로 하게 되면 다시금 한국 기업들의 파워가 여실히 강한 게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헬스나 뷰티 관련해서는 사람이 북적북적한 부스들은 한국 기업 부스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세라젬이라고 하는 기업에 부스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세라젬을 다들 아시죠? 세라젬은 보통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 척추 건강 도와주는 마사지 베드 있잖아요. 그 베드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가끔 뭐 서울 시내 몇몇 군데 가면 세라젬 카페 같은 게 있기도 한데, 이 기업이 이번에 CES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 되게 흥미롭게도 아까 전에 보셨던 삼성의 그런 개념과 되게 비슷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업도 침대를 베이스로 해서 수면의 건강을 도와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삼성은 삼성 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다면, 이 세라젬 같은 경우는 침대라고 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자의 수면의 질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그냥 침대가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 헤드보드 안에 스피커랑 레이더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스피커랑 레이더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사용자가 몸을 뒤척이는 것도 확인을 해주고, 스피커를 통해서 사용자가 지금 잠을 잘 자는지 전체적인 수면 사이클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고 난 다음에 당신의 수면 상태가 어떻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삼성에서 보여준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다른 게, 삼성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워치를 찬다던가 아니면 링을 찬다던가 해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이 침대 자체가 일종의 전자제품기기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잠만 자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수면의 질을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야, 또 내 전문 분야 나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인데요, 저는 이 CES 전시장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볼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저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엄청 편합니다. 모션베드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모션베드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일일이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각도 요만큼 이렇게 잉잉잉잉 하다 보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누워있으면은 알아서 조절해주고, 잠들면은 당신 수면질 좋아요 안 좋아요 측정해주니까 일상생활에서 잠에 들어서 일어나는 순간까지 심리스하게 자연스럽게 쓰면은 건강관리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사력 있고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혈압계 측정하는 거거든요. 혈압 같은 거 측정해서 이런 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플랫폼에 연동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 개념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침대 위에서 혈압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장기적인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바는 특정 대기업만 거대한 스마트홈 플랫폼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라젬 같이 삼성이나 LG에 비하면 약간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삼성이나 LG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는 혈압기를 만들진 않잖아요. 삼성이나 LG는 침대 헤드보드까지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까지 만들어내서 하나하나 사용자의 수면의 질을 더 정확하고 더 일상적으로 측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영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세라젬의 꿈은 건강한 집을 구성하는 걸 텐데요. 건강한 집 안에는 세라젬 제품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TV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라젬도 많은 그런 가전 대기업들과 협업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바이아로 대 AI 시대에 아직까지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홈과 헬스 영역에까지 AI와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이 미개척지를 두고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한 것들, 로봇 청소기라던가 IoT라던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헬스 분야, 인체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기점으로 스마트홈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듯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스마트홈과 헬스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